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PCM 수업이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덥고 습하죠. 저도 에어컨을 틀고 자서 그런지 몸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유튜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 유튜브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거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동영상을 켰어요. 오늘은 PCM에서 스크립트라는 이 주제로 마케팅 세일즈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1대1 코칭을 하게 되면은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더 자세하게 들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운 게 이게 이 세일즈 4단계인 것 같아요. 1단계는 일단은 우리가 고객은 내 말의 시간과 돈을 쓸 이유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돈과 시간과 이런 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이 말의 속성은 예전에는 제가 아파트를 보러 오신 고객이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면은 예전에는 그냥 그 입지, 조건, 그 다음에 뭐 왜 비싼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연락을 하면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1단계를 알고 나서는 요즘에는 어떤 이분이 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입지 이거보다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고객이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고객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저희도 대출 상담사도 많이 오시고 뭐 이 이삿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보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지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이거는 보험은 이렇게 해서 좋아요 뭐 이런 말들은 거의 안 듣고 대출 상담사님들이 오셔도 지금 금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혹시 뭐 보험하시는 분들이 온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이런 보험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 이 사무실에 대해서 요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걸 관심에 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티카티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집을 보러 오고 상담을 하고 예전에 했을 때는 이 부동산의 속성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원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돈과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1단계가 우리는 돈과 시간, 그리고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은 나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냥 배워진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도 부동산 경력 20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기 시작한 게 이 나에게 투자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인문학이랑 같이 돼 있는 거고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2단계는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는 거고 나의 로드맵도 그려야 되지만은 고객이 로드맵도 그려줘야 된다는 거. 제가 그나마도 이 부동산 일을 하면서 항상 그 고객들에게 로드맵을 많이 그려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선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좀 기다리면은 이런 것들 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는 노드맥으로,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노드맥이 좀 틀렸다 그러면은 정정도 좀 해주면서,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그렇게 그렸다 그래서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먼 길이든 짧은 길이든 지도를 그려줘야지 고객이 따라온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그냥 제가 알고 이걸 한 게 아니었고, 제가 집을 사고서 손해를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게 고객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리스크를 체크를 안 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627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 따라만 가다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627 대책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은 되는데, 우리는 그 노드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주는 건데 그것도 휩쓸려서 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제가 조금 상담을 할 때 좀 워워 하면서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불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방향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그분들의 뭐 경청을 듣는다거나 하면서 그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제가 알고서 했던 게 아니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했지만은, 지금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서 하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그냥 쉽게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고객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도 제가 제 방향성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늘 변하는 게 방향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아이슬란 대표님이 저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가다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잘못된 길 가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단계는 고객이 직접 한 걸음씩 떼게 해야 진짜라는 거. 이 3단계가 우리는 주목을 받아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되고 콜드콜을 해야 되는, 처음에 아이슬란 대표님에게 콜드콜을 배울 때 나는 이미 이걸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콜드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서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진짜 콜드콜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처음에 콜드콜을 해서 자영업자를 만나러 가고, 자영업자를 만나러 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처음에는 이런 콜드콜을 모르는 사람 무작위로 했을 때 굉장히 떨리고, 그리고 이 콜드콜이 잡혀서 찾아가면은 또 굉장히 떨리고 무섭고, 그리고 그게 다 거절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거절에 대한 게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그렇게 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같이 이런 질문을 하거나 뭔가 했을 때 경청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 모르는 분들이니까 처음부터 그분들을 꺼내게 하려면 아까 1단계, 2단계를 이런 거 거치듯이 그분들 말에 경청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또 갔을 때도 오라고 했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쌩까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약간의 뭐 당황함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된 게, 예전에는 이 부동산에 금매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고객이 이 AS 뭐 이렇게 집을 얻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세입자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피드백이
많이 와요. 뭐 하다못해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든지 전구가 고장났다든지. 예전에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임대인과 협의해야 되고 뭔가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그리고 이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이 두려움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오해가 생겼을 때 풀어가려면 또 굉장히, 예전에는 이것도 오해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랬다면 지금은 그 즉시 그거를 풀어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직도 그 오해가 있다 그러면은 또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가 1년 가까이를 배워오면서 나름대로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안에 거절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이론으로만 듣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내 안의 통제권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도 똑같더라고요. 그분에게 통제권을 줘야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뭔가가 좀 경력이 오래되고 전문가가 되고 이러면은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이 알세현 대표님하고 제가 지금 가장 감사한 부분이 항상 답을 주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된통 혼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거를 깨닫고 알아가기까지가 그 속성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혼이 나고 뭔가가 하고 이러면은 쭈그리가 되고, 그리고 왜 나는 안 될까, 내 안에 거절이 많고, 그리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나는 이만큼이니까 됐는데 왜 그러지, 약간의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절대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뭔가 말을 하면 정답을 줘야 되는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게 지금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랬었고, 내가 이거를 놓쳤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거였고, 내가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갔었구나. 그러면 거기 갈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하다 안 되면 거기서 또 이렇게 잘라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답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정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 갔잖아요. 학교 시험도 정답이 있어야 되고, 뭐든지 지금 부동산도 물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사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지금은 어디에 사야 될까요, 지금은 내가 이거 들어가면은 뭐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답을 원하거든요. 그럴 때 저도 그 답을 주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게 제가 어떤 우리가 살아보면은 다 똑같잖아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 나간다고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관점으로 누군가를 봤을 때 그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지금 가장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이걸 알게 되면은 제가 고객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고객들하고 관계에서도 편해지고, 그리고 저의 삶도 좀 편안해지고. 왜냐면은 이걸 모든 걸 내가 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다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로드맵이고 뭐고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 그래서 이 요즘에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제가 이런 배운 것들을 정말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저도 제가 이 부동산 일을 2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을 20년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학창 시절을 또 20년을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 정답만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답대로가 안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답 안에 들어오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불안하고 그리고 뭘 이뤄도 그게 다 이루지 못했다고 왜 타인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것들 이런 내면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일단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통제권을 가다 보면은 물론 그 안에 또 흔들리고 그리고 또 거절도 많고 불안하고 왜냐면 항상 짜여진 대로 갔으니까 그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한번 이런 뭐 꼭 어떤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경청도 하게 되고 내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그분에게 예전에는 내 사례를 굉장한 성공 사례 같은 것만 이야기하고 실패 사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 거거든요. 상대방 걸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끝점은 같다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크립트의 세일즈를 배우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는 경쟁하지 말고 나답게 독점하라는 거. 이게 제일 저한테 오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옆에 나보다 더 잘 나가거나 그리고 내 나이에 내가 이거를 이만큼 이루지 못했으면은 왠지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이제는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거절이 많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동영상도 저는 킬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동영상 앞에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말도 지금도 잘은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들은 거를 제 거화 시켜서도 말을 할 줄 몰랐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놔야 된다는 거는 조금 알겠고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도 나의 거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들이 와닿다 보니까 그 수업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의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4단계가 어렵다는 게 이 유튜브를 하려면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고 쥐어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앉기까지가 굉장히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 하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빈티지 유튜브를 하게 해준 게 가장 또 감사한 게 만약에 저에게 처음부터 썸네일을 가리키고 편집하는 걸 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찍고 또 찍고 또 찍어서 잘한 걸 올리라고 했었으면은 아마 시도조차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리고 그냥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되어진다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거는 부동산 20년, 결혼생활 20년,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되어진다는 거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를 오늘 또 한번 이게 유튜브도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10년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말빨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찰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앉아서 내가 어떤 내용을 여기 앞에서 쥐어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이 할 수 있는, 이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처음에는 나를 꺼내야 된다는 게 어떤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계속 꺼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말을 들으면은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왜 제가 그래도 60년을 산 인생이잖아요. 60년을 산 인생은 제가 거저 살지 않았고, 남들이 걸어온 길만큼이나 변동성 있게 걸어온 거고, 그 안에서 놓쳤던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인생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나의 본업을 찾기 위해서. 제가 60대, 70대, 80대까지 지금까지 60년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나머지 인생은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PCN 교육을 받고 아이승환 대표님하고 1:1 코칭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깨지고 불편하고, 그리고 MF 케어 독서를 통해서 나를 또 이렇게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단 나를 위해서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러고 있다 보면은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무조건 제 아이들이 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었다면은, 이제는 제가 이 박스권 밖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아들, 내 딸, 이런 관점으로 그 아이하고 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또래에 앞으로,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경험은 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경험들도 이 아이가 가면서 SOS를 하고 이럴 때 그거를 동기부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끌어서 갈 수 있는, 제가 엄마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복제라는 게, 그것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제 주변 사람에게,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실장님, 그리고 저희 아들, 딸,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뭐 성당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 뭔가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런 지금 제가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이승환 대표님 이런 1:1 코칭에 경청을 하게 되고, 이런 수업에 더 집중을 하게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경험한 거라는 거, 제가 제 아이들, 그리고 제가 다 망한 거 다시 여기까지 오기, 그리고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저만의 스토리인 거지, 저의 스토리가 남의 스토리는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스토리들이 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또 저희 실장님한테 굉장히 배운 게 있어요. 대표님에게 요즘 제가 많이 좀 혼나는 부분들이, 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책임감도 더 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저희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달라요. 저희 실장님은 이 사물에 이 굉장히 질문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캐치해내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툭 꺼내서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찰력이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실장님이 여기 손에 붕대, 이렇게 압박 붕대 같은 걸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잘 안 보였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감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 마음을 더 많이, 저는 상처가 크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이 실장님의, 혹시라도 저는 실장님의 표정을 보고 오늘이 좀 뭔가 안 좋은 일 있나? 뭐 있나? 이런 것들을 더 살피는 거예요. 이런 몸에 상처나고 왜 상처가 났는지 이걸 궁금해 하는 것보다 왜 기분이 안 좋은지, 그리고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애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고객들이 와도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싶어 하고 그분들이 다른 행동을 하는 거에 잘 못 봤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오시는 분들, 손님들에게 훨씬 감정적인 부분이 닿았을 때 제가 좀 더 적극적이 됐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을 때 저는 뭔가가 이렇게 그냥 내 말만 좀 들어줘도 살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답을 알려주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힘들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뭔가 했을 때 제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면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게 지금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은 다들 그래 이렇게 봐, 그러면 이렇게 답을 줬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답을 원한 게 아니라, 그래 힘들었겠다, 그래 근데 지금은 어떤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아유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내 생각도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뭔가가 답을 주기보단 답은 본인이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짱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다시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왜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저한테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이 상처가 있을 때 왜 상처 났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처보다는 이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든 사람이 오면 빙의가 돼서 정말 힘들고 진짜 도와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갔었다는 거. 그래서 대표님께서 매번 저한테 이제는 감정적인 거에서 좀 빠져나오라고. 그런데 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빠져나오지 못했더라고요. 기본 성향이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것까지도 제가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서 이제 또 빠져나올 때 물론 쉽지는 않겠죠. 저의 본질, 기질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제 성향이 극 F에 감정적인 이게 먼저 가는 사람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제가 서서 이 관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제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부동산에 에서도 스터디해서 지금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실무 쪽으로 20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흐름이더라고요. 우리가 흐름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거든지 실무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론만 가지고도 안 되는, 그래서 어설픈 경험주의도 안 되고 어설픈 이론주의도 안 되고 원칙 경험주의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두 개가 다 돼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원칙적으로 경험을 가려면 정확한 내 원칙이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좀 시야도
굉장히 예전에는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재산을 얼마를 벌려야 되고 지금 627 대책 같은 거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손님들에게 예전에는 지켜보셔라. 그리고 여기는 뭐 괜찮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이런 정부 발표를 한 거에 같이 도대체 어쩌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성을 보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원칙을 가지고 이 유튜브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런 유튜브를 이제는 예전에는 많이 보지를 않았지만은 요즘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저하고 맞는 컨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아예 제가 이 흐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번에 이런 대책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제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멈추고 어떻게 다시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로드맵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배우는데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세금 공부를 제가 유료로 정확하게 2025년 바뀐 세금을 제가 공부를 또다시 수강료를 내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세금이었지만은 이번에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게 추가되고 제가 이거를 다시 듣게 된 것도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전에는 제가 세금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손님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제가 많이 이렇게 뭐 설명을 좀 해주고 이거는 팔아야 되니 안 팔아야 되니 이런 설명들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은 이런 세금 제도가 바뀌고 이러면서 어떻게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도 모르는 이런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냥 세무서에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이런 방향성만 알려주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상담하세요. 이러면서 그 책임 회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에스영 대표님 공부를 하면서 원칙 경험주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원칙적으로 가려 그러면 이제는 어설픈 제가 실무는 다 했다 이거예요. 고객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 알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방향성도 가야 되는 거는 알지만은 제가 공부 또한 이론도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과거에 제가 했던 것들 그리고 이런 책들 이런 투자책들 그리고 경제책들 이런 것들만 이제 있고 그 안에서 내용들만 정리를 했다면 아이슬란 대표님 PCM 교육을 들으면서 그 안에 속성이 보이고 그 안에 양면성이 얼마나 많다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부동산 흐름 공부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이 나왔던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금 공부 하다못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상속, 증여 그리고 요즘에 분양권도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2022년부터 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 취득세, 취득세, 양도세수세 개념이 다르고, 그리고 이런 상속에서 그 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이슈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이런 관리처분, 사용승인, 이런 거 했을 때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 업자보다도 그리고 여기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보다도 저는 이 등록 주택임대 사업자만큼은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많이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어설프게 그거를 제가 알고서 아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게 그 세금 공부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나 어설픈 경험주의였는지를 또 한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PCM을 접하게 되고 아이스강 대표님을 접하게 되고 MFK를 접하게 된 거는 우연이거든요. 제가 이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 1대1 코칭을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세일즈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알고도 싶었어요. 저는 제가 영업을 하지만은 저희 부동산은 세일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독서, 이 말하는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배우고 싶었고, 저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큰 게 아니었고 정말 작은 거였거든요. 점 하나 그냥 찍는 거. 정병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고, 나의 본질, 기질, 이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아이스간 대표님하고 엊그저께 많이 또 혼나면서 또 한 번에 제가 알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 거를 많이 이렇게 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도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어떻게 보면은 제 문제에만 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제 문제에 빠져서 해결을 했다고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렵다, 그 생각이 들지만 또 알면 알수록 삶은 가볍다, 이 생각이 들면서 이래서 늘 말씀하는 게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라는, 이게 점점 저의 목적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만 거절이 오는 거고, 난 이만하면 됐잖아, 난 이것만 했으면 됐잖아, 난 이것 때문에 이거 했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게 하고, 왜 자꾸 큰 사람이 되라 그러고, 그리고 왜 자꾸 이 교육산업으로 가라 그러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거절했던 거를 계속 푸시를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왜 교육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저는 알려주는 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었다면, 아이선 대표님께서는 내가 힘들어도 이 배운 거를 이 타인에게 욕먹을 각오, 그리고 무시당할 각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걸 기준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게 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과거에 하도 욕도 많이 먹고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지금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빨리 나이가 먹고 제가 이 60대 앞으로 5년이라는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65세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예전에는 열심히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무겁고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삶이 가벼웠다면은 과거에 이래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과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는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뭐든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PCM 이것도 열심히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세안 대표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려고 해도 열심히만 했지, 그거를 깨우치려고 노력을 많이 안 했다는 걸 이번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어쨌든 열심히 아이스간 대표님 거를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해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지금부터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